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시니어 알바나 민간 일자리에 지원했는데 분명 경력도 있고 성실하게 썼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요즘은 면접까지 가기도 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걸러집니다. 오늘은 시니어 입장에서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읽히는지, 자기소개서는 어떤 표현을 쓰면 부담 없이 읽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이 떨어지는 이력서와 같은 경력인데 연락 오는 이력서를 비교해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다음 지원부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이력서는 잘 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안 불편하게 쓰는 게 목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력과 이야기를 길게 적으시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 장의 이력서를 빠르게 훑어봅니다. 이때 오래 읽히는 이력서보다 한눈에 이해되는 이력서가 선택됩니다.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이름이나 학력보다도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20년 전 직장 이야기를 자세히 쓰는 것보다 최근 2, 3년 안에 했던 활동을 짧게 정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 근무 2년, 마트 진열 및 계산 보조 1년, 식당 홀서빙 경험 있음처럼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무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업무는 정리, 청소, 보조 업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력서에서 연락이 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정보가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출근 시간 지키는 것, 장기 근무 가능 여부, 주말 근무 가능 여부 같은 내용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 성격이 꼼꼼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같은 표현은 너무 많이 봐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성격보다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떨어지는 이력서 유형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력을 연도별로 아주 빼곡하게 적어두신 경우입니다. 1998년 회사 입사, 2005년 퇴사 이런 식의 긴 이력은 성실해 보이지만 지금 채용하려는 일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이력서는 인생 기록장이 아니라 지금 이 일에 쓸 수 있는 요약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 것입니다. 기업은 어르신의 인생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할 때 편한 분인지 문제없이 근무하실 분인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단, 길어도 두 문단이면 충분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맡은 일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부담이 없습니다. 기업이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반대로 많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헌신적인 표현은 요즘 채용에서는 조심 대상이 됩니다. 같은 경력인데 연락이 오는 자기소개서는 다릅니다. 문장이 짧고 선이 분명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차분히 수행하겠습니다. 동료들과 불편 없이 일하는 편입니다. 장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동은 없지만 안심이 됩니다. 기업은 이 안심을 선택합니다. 이제 실제로 많이 떨어지는 이력서와 연락 오는 이력서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이력서는 과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래전 경력, 자세한 설명, 긴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반면 연락 오는 이력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정리돼 있습니다.
최근 경력, 근무 가능 시간, 일정 준수 여부가 딱 보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자기소개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연락 오는 자기소개서는 문제 없겠다는 생각만 들게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글을 쓰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력서와 연락 오는 이력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세부를 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많이 떨어지는 이력서의 특징을 보면 한 장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안에는 회사 이름과 연도뿐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버텨왔는지까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경비 업무 2년 경력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떨어지는 이력서에는 건물 전반 관리, 민원, 응대, 시설 점검, 야간 순찰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이라고 길게 적혀 있습니다. 반면 연락 오는 이력서에는 건물 경비 근무 2년, 출입 관리 및 순찰 정도로만 적혀 있습니다. 업무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읽는 사람의 부담을 줄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예시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는 문장이 길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조직에 헌신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문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근무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연락 오는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입니다. 정해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문장은 현장이 바로 그려집니다. 또 하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의 끝맺음입니다. 떨어지는 자기소개서는 마지막에 의욕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반면 연락 오는 자기소개서는 담담하게 끝납니다. 필요한 역할을 차분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업은 의욕보다 안정성을 먼저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반면 연락 오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함께 일해도 문제없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마다 이 문장이 읽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설명하게 만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기술이나 글솜씨가 필요한 방법이 아닙니다.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